드디어 지저스 트레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지저스 트레일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65km입니다. 이를 4일에 나누어서 트레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날의 목표는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하나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찌포리를 통과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찌포리까지는 8km, 찌포리에서부터 가하나까지 6km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14km를 트레킹합니다. 출발 지점에 있는 가톨릭의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전통 복장을 한 마리아와 어린이 예수님을 묘사한 모자이크가 인상적입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정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저자를 조각해 놓았습니다. 1층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에 주거지로 사용된 동굴이 있는데 이를 마리아가 혼인 전에 살았던 집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특별히 많은 헌금을 한 국가들의 독특한 복장을 한 큰 마리아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정면에 큰 파이프 오르간이 눈에 띄네요. 특별히 천장을 올려다보면 첨탑과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합꽃을 엎어놓은 형상이죠. 백합의 꽃말이 순결이므로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오면 세례당이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상이 있습니다. 이 요셉상을 지나면 성요셉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성가정교회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정면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포함한 프레스코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지하에도 예수님 가족의 모자이크가 있고 그 앞에 비잔틴 시대의 세례탕이 있습니다. 지하 밑에는 1세기에 주거지로 사용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을 요셉의 집으로 기념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요셉교회를 나와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마당 쪽으로 내려가면서 계단 옆으로 1세기 당시의 주거지 동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 시작하는 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우물과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실제 직선거리는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를 나와서 길을 건너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저스 트레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장 안에 상인들이 벌써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네요. 이곳은 시나고그 처치입니다. 회당 교회입니다. 1세기 당시 때에는 회당과 교회가 아직 구분되지 않은 때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 나사렛에서 보물찾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올드시티 안을 지도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지저스 트레일 마크입니다. 표시를 따라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흰색 줄 사이에 주황색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 중간 요소에 주황색 표시를 해두어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간에 동방가톨릭의 한 분파인 마론파 교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또 하나의 교회가 있네요. 제 뒤로 보이는 교회는 멘사 크리스티라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의 교회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전승에 의하여 이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세기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휴, 계단이 정말 많네요. 또 계단이네요. 영차 마지막 계단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일명 예수청년교회라는 곳입니다. 힘겹게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언덕길을 조금 더 지나면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 멀리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간 기착지인 찌포리가 보입니다. 내리막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길 옆에 건축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이 잔뜩 버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땐 몰랐습니다. 나중에 더 큰 쓰레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좀 안타까웠습니다. 드디어 나사렛을 벗어나서 이제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숲? 네, 이 정도면은 숲이죠. 네.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좀 어떻게 그 지저스 트레일 길을 찾아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어제 지도를 보고 밤에 막 그 길을 외우느라고 사실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해서 보니까 요런 표시, 흰색 사이에 이렇게 주황색 요 길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요런 트레킹 표시가 없는 곳은 주황색 동그라미 표시로 길이 잘 표시되어 있어서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 지저스 트레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제 스스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빠르게 계속 보았다면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뭔가 좀 느리게 또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누구든지 이 트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 트레킹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전혀 힘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계단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그리고 작은 능선이지만 돌들과 작은 가시덤불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와 덤풀길에서 잠시 트레킹 표시를 놓친 구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표시를 찾느라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이후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서 함께 동행한 아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에서 다리가 뻣뻣해지더니 잘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면서 언덕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최근에 도로 공사를 해서 큰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도로 옆 배수로로 내려갔습니다. 숲을 지났는데 공사를 하느라고 길이 좀 달라졌네요. 저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길이 공사 현장 때문에 달라져서 좀 특이한 방법으로 저희가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여기로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로를 직접 건너자니 좀 위험한 듯해서 이 배수구를 통해서 도로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는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가 또 하나 있네요. 저 도로는 건너는 것이 아니라 좀 따라서 가다가 건널 수 있는 곳으로 통해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보이는 곳이 건널목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도로를 건너서 무엇인가 공사를 하기 위해 흙을 모아놓은 곳을 지나 흙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최근에 찌포리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새로 만들어져 개통되었습니다. 찌포리로 가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큰 도로 밑으로 난 새로운 길을 따라 도로를 건너는 중입니다. 아내의 다리가 계속 뻐근해서 최대한 흙길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찌포리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포장된 이 길을 무려 2.7km를 가야 했습니다. 한 1km 정도 지났을 때 아내의 다리가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국립공원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지저스 트레일 중에 찌포리 국립공원 방문이 공식이 아니라 추천 사항인지를. 입구에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길이 편도 1km였습니다. 다시 나오면 왕복 2km가 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찌포리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나사렛 여기서 아주 가까이 보이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땀 많이 흘렸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저희는 필히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을 사기 위해서라도 힘들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찌포리까지 약 8km 정도를 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에 있어서 이 찌포리가 중요한 이유는 찌포리 문화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일거리는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나사렛 근처에 있는 이 찌포리라는 큰 도시에 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찌포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문화적인 것을 접했을까? 그것도 아마 이 찌포리일 것입니다. 지저스 트레일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점심 식사는 차갑게 먹었지만 국립공원에서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저희에게 큰 휴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안에도 조금은 회복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 나오자마자 호젓한 산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된 길을 걸을 때보다는 훨씬 걷기에 수월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길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정말 아쉬웠던 것은 마시하드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쓰레기와 악취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본 쓰레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마시하드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시하드에 가면 텔 가드 해벨을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시하드는 아랍 마을인지라 모슬렘식 무덤이 있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겨우겨우 그곳을 찾았습니다. 혼자 텔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 텔 갓 헤펠에 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가드 헤벨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느님 말씀이 임하니,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바로 가드 헤벨이, 즉 아미떼가 가드 헤벨 출신이니까 요나 선지자도 바로 이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현재 아랍어로 마시하드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는 텔 마시하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텔 갓 헤펠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트레일이 이 마시하드를 통과합니다. 텔을 내려와서는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 의외로 이 마지막 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목표 지점인 가나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잠시 후면 이제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힘들었습니다. 우선 나사렛에서 처음 출발할 때 계속 계단으로 해서 언덕이어서 그것이 힘들었고, 나사렛을 벗어나선 두 번의 이 표시를 못 찾아서 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체력을 좀 낭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시하드를 다 통과한 다음에 내리막길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함께한 유일한 스텝인 제 아내가 갑자기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니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찌포리를 갈 때, 그때 아내가 가장 힘들어 했고, 그나마 찌포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좀 쉬어서 좀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해줘서 지금 가나, 잠시 후면 이제 가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침에 생각할 때는 방문하는 장소마다 들어가서 소개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런 목표를 가졌었는데 그건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침에 출발해서 가나까지 이 트레킹 하는 데에다가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게 끝까지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목표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완주하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첫날 아주 힘들었지만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마치자 땅거미가 짙어졌습니다. 아내가 힘든 다리를 끌면서 촬영을 한 것이라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가나에 들어서자 수많은 새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가나까지 도착했다는 것에 뿌듯해하며 가나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간판도 없는 숙소를 힘들게 찾았습니다. 꿈 같은 휴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저녁 식사지만 저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꿀맛 저녁이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꿀잠을 잤습니다. 라일라토.